수묵화처럼 번지는 산과 들판 위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여요. 마당에는 빨래가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고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지요. 그런데 이 집 안방 사정은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안방에 단이라는 여인이 앉아 있어요. 28살. 앞에는 남편의 유품이 놓여 있습니다. 낡은 갓 하나, 부러진 부채 하나, 그리고 빈 문서가 한 뭉텅이. 표정은 담담해요. 눈물은 없습니다. 다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요. 남편이 죽은 지 사흘. 슬픔이 찾아올 틈도 없이 빚쟁이들이 먼저 찾아왔다. 이 사람 살아서도 빚이었는데 죽어서도 빚을 남기는구나. 단이가 빈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금액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듯 입술이 움직여요. 쌀 서말, 무명 5필, 소금 2가마. 이건 뭐야? 술값이 쌀값보다 많잖아. 합계은자 15냥. 이 마을에서 기와집 한 채 값이다. 남편이 대체 무슨 술을 마신 거지? 요미 침이라도 넣은 술이었나? 합쳐서 은자 15냥. 이 마을에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마당에서 거친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려요. 홍단이 안에 있느냐? 곽쇠라는 사내입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이 사납고 뒤에 졸개둘까지 거느리고 왔어요. 이 동네에서 돈놀이를 하는, 쉽게 말해서 빚쟁이지요. 마루에 턱하니 올라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 놈이 내게 빌린 돈이 은자 5냥이야. 사흘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뜯어가겠다. 석가래부터. 보통 사람이라면 겁이 나서 벌벌 떨 상황이지요. 그런데 단이가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곽쇠를 딱 쳐다봅니다. 그 눈이 예사롭지 않았나 봅니다. 곽쇠가 살짝 움찔했어요. 석가래요? 이 집 석가래를 다 뜯어봐야 은자 반냥도 안 될 텐데 수고비가 더 들겠구려. 뭐야? 무섭지도 않은 게냐? 무섭다고 돈이 나옵니까? 이건 그냥 숫자예요. 숫자는 풀면 되는 것이지 겁먹을 것이 아니지요. 사실 무섭다. 다리가 떨린다. 하지만 이자 앞에서 떠는 순간 이 집에서 잘 곳도 없어진다. 속으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여자가 대단한 게 떨리는 걸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떠는 순간 이 집에서 잘 곳도 없어지니까요. 풀겠다고. 과부가 바느질로 한 달만 주십시오. 한 달. 한 달 뒤 장날에 은자 5냥, 한 푼도 빠짐없이 갚겠습니다. 갚지 못하면 그때 석가래든 기둥이든 가져가시오. 제가 직접 뽑아드리리다. 곽쇠가 단이의 눈을 봅니다. 허세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든 곽쇠, 결국 일어섭니다. 좋다. 한 달이다. 하루라도 넘기면 그땐 정말 뜯는다. 곽쇠가 졸개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혀요. 단이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만큼 속으로는 무서웠던 겁니다. 은자 5냥. 아니, 전부 합하면 15냥. 바느질로는 3년을 꼬박해야 하는 돈이네. 단이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장터가 보여요. 사람들이 오가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장터, 이 마을에서 돈이 돌아가는 유일한 곳. 장사를 해본 적은 없다. 하지만 남편을 보며 배운 것 하나는 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보면 지갑이 저절로 열린다는 것. 단이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합니다. 장터로 가자. 장날입니다. 5일장이 한창 섰어요. 길 양쪽으로 좌판이 쭉 늘어서 있고 생선 장수는 생선 장수대로, 떡 장수는 떡 장수대로 호객 소리가 요란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달기며 개가 뛰어다니고 참 활기찬 풍경이지요. 그런데 이 장터에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가장 큰 행랑채 앞에 박시상단이라고 쓴 깃발이 휘날리거든요. 이 상단이 장터의 왕 같은 존재예요. 거기서 멀어질수록 손님이 줄고 장터 서쪽 끝은 사람들이 무덤터라고 부를 정도로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었습니다. 단이가 보자기에 싼 물건을 안고 장터 입구에 섰습니다. 두리번 주위를 살피는데요. 이 여자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디에 사람이 많은지, 어디가 비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찰. 장터의 중심은 동쪽, 박시상단이 있는 곳. 거기서 멀어질수록 손님이 줄어든다. 서쪽 끝은 거의 무주공산이군. 좋아. 갈 곳은 정해졌어. 단이가 곧장 서쪽 끝, 그 무덤터의 빈 좌판 하나를 잡고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색색의 주머니와 놀이개가 나와요. 솜씨가 아주 정교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장터의 만물정보통 최노파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어슬렁 다가옵니다. 이빨은 듬성듬성한데 눈만 반짝반짝하는 양반이에요. 어이구, 이게 누구여? 한서방네 마누라 아닌가? 아, 아니지. 이젠 과부라 해야 하나? 최 어르신, 소문이 벌써 돌았군요. 소문이라니, 이 장터에서 내가 모르는 건 내일 날씨뿐이여. 최노파가 좌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해? 이쪽은 무덤터라 불리는 곳이여. 여기서 좌판 깔았다가 망하지 않은 놈이 없어. 무덤터라. 그래서 자릿세가 쌌군요. 자릿세가 싸서 왔어? 하하, 역시 한서방네 마누라답구만. 단이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혹시 이 장터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뭡니까? 쌀, 소금, 버목, 그리고 소문. 이 네 가지요. 소문이요? 그럼 이 장터 사람들은 소문을 밥보다 좋아하지. 누가 누구랑 붙었다. 누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 하나면 장터가 한 바퀴 돌아. 소문. 그거 좋은 단서다. 물건이 안 팔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로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좌판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단이가 주머니 하나를 들고 길 가는 안악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아주머니, 이 주머니 한번 보시겠어요? 비단실로 수놓은. 아이고, 과부한테 물건 사면 재수 없다우. 안악이 총총히 지나갑니다. 또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봤더니요. 어허, 과부가 장사라니. 쯧쯧. 과부한테 사면 재수 없다. 이게 그 시절 장터의 편견이었습니다. 단이가 좌판 앞에 다시 앉았어요. 손에 든 주머니를 내려놓습니다.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려요. 하지만 곧 인매를 담읍니다. 과부한테 사면 재수 없다. 좋아. 그게 이 장터의 규칙이라면 규칙을 바꿀 수 없으면 규칙을 이용해야지. 해가 기울었습니다. 장이 파하기 시작해요. 단이는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좌판을 정리합니다. 보자기를 매는 손이 떨렸지만 눈은 여전히 장터를 읽고 있었어요. 내일은 다르게 해야 해. 그날 밤부터 단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터에서 주머니가 안 팔린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출 이유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두부는 다르다. 두부는 냄새로 사람을 부른다. 게다가 원가가 싸고 마진이 높다. 콩 안 되면 두부 5모가 나온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콩물을 거르고 간수를 넣고 틀에 넣어 눌러 물을 빼어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거기에 고춧가루, 들기름, 파를 썰어 양념장까지 만들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단이가 장터 서쪽 끝 무덤터에 다시 자리를 폈어요. 두부를 가지런히 쌓아 올리고 양념장을 담은 작은 종지를 놓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 좌판 앞에 작은 팻말을 세웁니다.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수 없는 과부의 두부. 한 번 먹으면 재수가 뒤집힌다. 보통 장사꾼이면 맛있는 두부라고 쓸 텐데 이 여자는 재수 없는 과부의 두부라고 대놓고 써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던 말을 정면으로 가져다 쓴 거예요. 최노파 어르신이 지나가다 팻말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뭐야, 재수 없는 과부의 두부. 허허, 이 아주머니가 정신이 나갔나? 어르신, 한 모 드셔보시겠어요? 맛이 없으면 돈 안 받겠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지. 어디 줘봐. 단이가 두부 한 모를 잘라서 양념장을 올려 내밀었습니다. 최노파가 한 입 딱 베어 물어요. 씹는 순간 눈이 동그래집니다. 이게 뭐야? 한 입 더 베어 물어요. 아니, 이 과부가 두부를 이렇게 잘 만들어. 콩을 반나절 더 불리고 간수를 반만 넣었어요.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는 분이 많으시니까. 야, 이거 장터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이여. 첫 번째 수가 통했다. 최노파는 이 장터의 확성기다. 저 양반 입에 올라가면 점심때 전에 장터 전체가 안다. 단이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최노파라는 양반이 이 장터의 확성기거든요. 이 양반 입에 한번 올라가면 한 시즌도 안 되어서 장터 전체가 알게 돼요. 과연 사람들이 슬금슬금 무덤터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팻말이 너무 웃겨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저것 좀 봐. 과부가 재수 없는 두부라고 써놨어. 아니 저걸 누가 사 먹어. 근데 냄새는 좋네. 한 모만 줘봐. 재수가 뒤집힌다며? 내 재수가 뒤집혀봐야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 사람이 사람을 부릅니다. 과부의 두부는 웃기면서도 궁금한 이야기가 되었고 이야기는 발길을 끌었습니다. 정오가 되기도 전에 두부가 싹동이 났어요. 다 팔렸다. 손에 쥔 동전을 셉니다. 작은 미소가 번져요. 은자 한 양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지만 오늘 배운 건 돈보다 크다. 사람들은 맛으로 오지 않는다. 이야기로 온다. 이야기가 먼저, 맛은 나중이다. 최노파가 다시 어슬렁 돌아옵니다. 야, 과부. 내일은 더 가져와. 내가 단골 첫 번째야. 알겠어. 내일은 양이 2배입니다. 대신 어르신께서 한 가지만 해주시면 뭔데? 동네방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과부 두부 먹으면 입에서 꽃이 핀다고요.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대신 내 두부 값은 공짜다. 어르신은 평생 공짜입니다. 참 장사꾼이 다 됐구만. 이렇게 해서 과부 홍단이의 장터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터 서쪽 무덤터에 사람이 제법 모이기 시작했어요. 단위의 좌판이 작은 명물이 된 겁니다. 두부는 물론이고 주머니와 놀이개도 슬슬 팔리기 시작합니다. 단위 얼굴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자, 이쯤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시상단 행랑채 2층. 난간에 한 남자가 기대어 서 있어요. 박상단, 33. 이 장터에서 가장 큰 상단의 후계자입니다. 갸름한 턱에 날카로운 눈에 깔끔하게 정돈된 의관. 옆에 수화 하나가 서 있지요. 도련님, 서쪽 끝에 새 좌판이 하나 들어왔는데 사람이 좀 모입니다. 서쪽 끝, 무덤터 말이냐? 예, 과부가 두부를 파는데 재수 없는 과부의 두부라 이름 붙여 팔고 있다 합니다. 기이한 호객이군. 얼마나 팔길래? 매일 오전이면 동인합니다. 박상단 부채질하던 손이 딱 멈춥니다. 눈이 살짝 좁아져요. 한번 보러 가자. 박상단이 수아를 데리고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단이 좌판 앞에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 줄 뒤에 안 섭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해요. 단이도 손님에게 두부를 건네면서 박상단의 존재를 눈치챘어요. 시선이 스칩니다. 하지만 단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장사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재수 없는 두부인가? 줄 서시면 됩니다. 줄을? 나를 모르나 보군. 그랬더니 단이가 이번엔 고개를 들어서 정면으로 딱 쳐다봅니다. 알지요. 박씨상단 후계 박상단 도련님. 그래서요? 주위 사람들이 오호하면서 웅성거립니다. 최노파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구경해요. 저것 봐. 과부가 박도련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있어. 좋은 말솜씨로군. 하지만 이 장터에서 박시상단 없이 장사하는 건 물 없이 배 띄우는 것과 같소. 단이가 두부 한 모를 칼로 반듯하게 자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 없이 배를 띄울 수는 없지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바람으로 배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바람으로 배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단이의 첫 번째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박상단의 웃음기가 쏙 빠집니다. 진지한 눈으로 단이를 봐요.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두부 한 모 사가자. 수아가 돈을 내고 두부를 받아갑니다. 박상단이 걸어가면서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어요. 씹는 얼굴이 묘하게 변합니다. 맛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꽉 다물어요. 저 사람의 걸음걸이가 바뀌었다. 느릿하던 발이 빨라졌다. 분하거나 흥미롭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나를 기억했다는 뜻이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단이의 장사가 날로 커져요. 새벽에 콩을 갈면서 옆에 새로운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검은 깨, 호두, 잣, 두부에 변주를 넣기 시작해요. 깨 두부, 잣 두부. 좌판 앞에 팻말이 하나둘 늘어나고 줄은 더 길어집니다. 거기다 두부를 사러 온 손님에게 놀이개와 주머니를 보여줘요. 두부 5모 사시면 주머니 하나를 싸게 드립니다. 끼워 팔기 전략까지 씁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장부를 꼼꼼하게 적고 낮이면 최노파 어르신이 장터 여기저기 다니며 입소문을 내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시상단한 박상단이 장부를 보고 있어요.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도련님, 서쪽 좌판 쪽으로 손님이 늘면서 저희 쪽 포목점 매출이 줄었습니다. 두부 파는 과부 하나 때문에? 두부만이 아닙니다. 주머니, 놀이개, 끼워 팔기까지 서쪽에서 장을 다 보고 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박상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끼워 팔기라. 그 여자 머리를 쓰는군. 어찌하시겠습니까? 두부 장수를 하나 세워라. 우리 상단 앞에 자리세를 면제해주고 단가를 낮춰서 팔게 해. 서쪽까지 갈 필요 없게 만들어. 다음 날 박시상단 앞에 번듯한 두부 좌판이 들어섰습니다. 박시상단 특제 두부 반가 이라고 적힌 깃발이 펄럭여요. 단이가 자기 좌판에서 그걸 바라봅니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주먹이 살짝 쥐어집니다. 과부야, 큰일 났어. 박시상단에서 두부를 반값에 팔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어쩔 거여. 손님이 다 저쪽으로 가잖아. 실제로 단이의 좌판 앞이 한산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반값 공세. 예상했다. 큰 상단이 작은 장사꾼을 밀어낼 때 쓰는 가장 흔한 수. 하지만 반값에는 함정이 있다. 손해를 보면서 파는 건 오래 못 간다. 버티기 싸움이다. 문제는 나도 버틸 여유가 없다는 것. 최 어르신, 왜? 저쪽 반값 두부 맛이 어떻던가요? 뭐, 두부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먹을 만은 해. 거기서 거기면 됐습니다. 단이가 좌판에서 작은 쪽지들을 꺼냅니다. 밤새 적어놓은 것이에요.
하나하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오늘의 운수 귀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금전운이 트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두부를 사시는 분께 오늘의 운수를 하나씩 드립니다. 아니, 이게 뭐여? 점집이여. 두부집이여. 사람이 반값 두부를 사 먹으면 입을 닫고 끝입니다. 하지만 운수 쪽지가 있는 두부를 먹으면 그걸 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과부 두부 먹었는데 운수 대통이래. 그 이야기가 다음 손님을 데려옵니다. 싼 것은 잊히지만 재미있는 것은 퍼진다. 다니의 두 번째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운수 쪽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웃고 서로 비교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귀인이 찾아온다래. 너는? 숨긴 재주가 빛난다. 어머, 이거 나한테 딱이네. 야! 나도 하나 받아와! 금전운 나오면 내일 투전판 가야겠어. 최노파가 감탄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 과부. 보통이 아니여.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여. 자,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은실이라는 여인이에요. 25살. 장터 동쪽에서 포목 좌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운 얼굴에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은실의 좌판도 한산해진 건 마찬가지인데 은실의 시선은 서쪽 다니에게 꽂혀 있어요. 과부가 장사를 잘한다고? 말도 안 돼. 내가 3년을 깔아도 저만큼 줄이 안 서는데. 은실이 포목을 접다가 실수로 무명한 피를 바닥에 떨어뜨려요. 짜증스럽게 줍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해. 은실이 다니의 좌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줄을 무시하고 좌판 앞에 딱 섭니다. 내가 그 유명한 과부? 유명하기는요. 두부 사러 오셨어요? 두부? 됐어. 난 은실이야. 동쪽에서 포목 장사해. 은실이 좌판을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물건 주머니며 놀이개며 수주는 되네. 근데 장사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자유지만 제 손님이 줄고 있지는 않으니 괜찮습니다. 잘난 척은. 오래가나 보자. 은실이 돌아갑니다. 다니가 은실의 뒷모습을 봐요. 저 사람 질투하고 있군.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사람과 자기를 끌어올리려는 사람. 저 사람은 아직 모르겠다. 자, 여기서 웃긴 장면 하나 가겠습니다. 장이 한창인 시간입니다. 곽새가 졸개두를 데리고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빗독촉이 아닙니다. 곽새의 손에 빈 바구니가 들려 있거든요. 어흠, 두부, 세모. 다니가 올려다봅니다. 눈이 마주쳐요. 곽새 시선을 확 피합니다. 젓갈에는 안 뜯어가시고요.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두부 사러 왔다고. 장사꾼이 손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옆에 있던 졸개가 킥킥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 아까 오면서 과부 두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잖. 닥쳐. 다니가 두부 세모를 정성스레 싸서 건넵니다. 곽새 돈을 내려놓고 후다닥 사라져요. 빚쟁이가 단골이 되는 장면은 처음 보는구만. 결국 사람은 입이 마음을 이기는 법이지요. 장에 나선 지 보름째. 장터에 사람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거든요. 박시상단 주최, 장터 요리 대결, 1등에게 은자 3냥. 다니가 그 현수막을 올려다봅니다. 최노파가 옆에서 팔을 잡아요. 과부야, 저거 너 잡으려고 만든 판이여. 알고 있습니다. 안다면서 왜 그리 차분해? 차분한 게 아니라 계산 중입니다. 박상단의 의도는 분명하다. 공개 대결에서 나를 꺾으면 내 이름값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박시상단이 세워준 무대 위에서 박시상단을 이기면 그보다 통쾌한 광고는 없다. 나갈 겁니다. 진짜? 아니 상대가 누군데? 박시상단에는 요리사가 대여섯은 있어. 요리사가 많다고 맛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결 무대가 세팅되었어요. 좌판 두 개가 마주보고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 박시상단 깃발, 그 뒤로 요리사 셋이 대기하고 있지요.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이가 가진 건 보자기 하나뿐입니다. 박상단이 무대 위에 올라섭니다. 오늘은 이 장터의 맛을 가리는 날이오. 누구든 자신 있는 자 나와 겨루시오. 단이가 관중 사이에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과부다. 재수 없는 과부가 나왔어. 와, 진짜 나가네. 이거 볼만하겠다. 오셨구려. 은자 세냥이라 하셨으니 안 올 수가 없지요. 좋소. 규칙은 간단하오. 한 시즌 안에 요리 하나를 만들어 심사위원에게 내놓으면 됩니다. 심사위원석에 장터의 원로 5명이 앉아 있어요. 최노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최 어르신도 계시는군요. 나는 공정하게 할 거야. 진짜요. 저 사람이 공정하면 내 오른발이 왼발이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연줄이 아니라 맛으로 이길 생각이야. 대결이 시작됩니다. 박시상단 쪽에서는 요리사 셋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고기를 저미고 양념을 섞고 화려한 불쇼를 펼쳐요. 관중이 감탄합니다. 반대편 단이는 혼자예요. 보자기에서 꺼낸 것은 두부, 들기름, 된장, 고춧가루,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 야, 과부가 또 두부야? 대결에 두부 가져왔어? 에이, 고기한테 어떻게 이겨? 졌다 졌어. 단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요.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서 들기름에 노릇하게 지지기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요. 그 위에 된장과 고춧가루를 섞은 특제 양념을 얹습니다. 마지막에 막걸리를 한 숟갈 끼얹어요. 이 냄새 뭐야? 야, 나 배 안 고팠는데 갑자기 고파졌어. 찢어진 두부에서 고소한 냄새가 장터 전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된장의 구수한 향, 들기름의 깊은 향, 거기에 막걸리의 달짝지근한 풍미가 섞인 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렬한 향. 박상단도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동요한 기색이 스쳤어요.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요리가 심사위원 앞에 놓여요. 박시상단 측은 화려한 불고기 상차림, 단이 측은 소박한 접시에 두부전 5점과 양념장. 맛이 좋군. 고기가 연하고 양념이 적당해. 역시 박시상단이야. 재료가 확실해. 심사위원들이 이번에는 단이의 두부전을 집어듭니다. 한 입 먹어요. 5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멈춥니다. 씹어요. 눈이 커져요. 이게 두부야? 된장 양념에 이 은은한 단맛은 뭐지? 막걸리인가? 내 평생 이런 두부전은 처음이야. 심사위원이 손을 듭니다.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관중이 숨을 죽여요. 박상단 부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두 요리 모두 훌륭했으나 재료 하나로 이만한 깊이를 만들어낸 솜씨, 그리고 한 입에 잊을 수 없는 맛. 오늘의 승자는 홍단이. 장터가 술렁입니다. 환호와 야유가 섞여요. 단이는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단이 부채를 탁 접어요. 입술이 꽉 다물립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빨라요. 하지만 돌아서기 직전 단이를 향해 한마디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맛은 있었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박상단이 사라집니다. 단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말싸움 제1전 종료. 점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저 사람이 인정하기 싫다는 말을 한순간 이미 인정한 거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단이가 은자 세냥을 받아들고 좌판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닭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온 겁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장터를 가로질러서 단이의 좌판 위로 뛰어올라요. 좌판 위에 쌓아놓은 두부가 와르르르 쏟아집니다. 뭐야, 이건? 닭 주인인 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요. 아이고, 꼬꼬야, 꼬꼬야, 이리 와. 미안해요. 닭은 좌판 위에서 꼬꼬꼬 울면서 두부를 밟고 다닙니다. 장터 사람들이 박장대소해요. 과부의 두부가 달개 두부가 되었구만. 단이가 닭을 두 손으로 잡아 올리면서 한숨을 쉬어요. 이 닭은 우리 두부가 좋은가 봐. 닭이 꼬꼬꼬하며 단이 품에서 버둥거려요. 그 모습이 묘하게 단이와 닮아서 관중이 더 웃습니다. 단이도 결국 피식 웃고 말았어요. 은자 세냥을 벌었는데 두부 반나절치를 닭에게 잃었다. 인생은 참 정확하게 균형을 맞춘다. 하나 더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이에요. 은실이가 단이의 운수 쪽지 전략을 따라해 보기로 한 모양입니다. 포목 좌판 앞에 팻말을 세워놨어요. 포목 사면 운수 대통, 쪽지도 잔뜩 놓아두었지요. 손님 하나가 쪽지를 집어듭니다. 포목을 사면 부자가 됩니다. 다른 쪽지를 봐요. 포목을 사면 행복합니다. 손님이 은실을 봅니다. 이거 전부 포목을 사라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사라는 거지. 손님, 쪽지를 내려놓고 갑니다. 은실의 표정이 구겨져요. 뭐가 다른 거야? 나도 쪽지를 썼잖아. 단이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봅니다. 잠시 발을 멈추었다가 은실 쪽으로 다가가요. 은실 씨. 뭐야? 비웃으러 왔어? 아니요.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운수 쪽지는 손님이 듣고 싶은 말을 써야 합니다. 물건을 사라는 말 말고 그 사람의 하루가 좋아질 말을요. 장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단이의 세 번째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은실이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뭅니다. 단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요. 은실이 단이의 뒷모습을 한참 봅니다. 입술이 떨려요. 분함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여기서 이야기가 무거워집니다.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 어느 장날 아침입니다. 단이가 좌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멈춥니다. 좌판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가 쪼개지고 깃발이 찢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두부를 만들어 온 통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주위 상인들이 수군거리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최노파가 달려옵니다. 누가 밤새 이 짓을 한 거요? 누군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요. 단이가 돌아서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담벼락 뒤에 기대서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무서웠다. 혼자라는 게, 아무도 편이 없다는 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게.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마르면 다시 시작하는 거다. 단이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요. 돌아서서 좌판으로 갑니다. 그때 곽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곽새의 손에 나무 판자와 못이 들려 있습니다. 야, 비켜. 좌판 고쳐줄 테니. 곽새 어르신, 왜? 왜긴 왜야. 내가 장사를 못하면 내 빚을 어떻게 받아? 내 돈 걱정이야.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덧붙여요. 그리고 내일 두부 못 먹으면 안 되잖아.
졸개들이 빠르게 좌판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최노파도 옆에서 거듭니다. 단이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봐요. 그때 은실이 다가옵니다. 손에 깨끗한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어요. 이거 쓰다 남은 무명이야. 좌판 덮을 거 필요하잖아.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이건 장사야. 나중에 비싸게 받을 거니까. 은실이 돌아갑니다. 단이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아요. 눈물 자국 위로 미소가 번집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었어. 그날 저녁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에요. 단이가 수리된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박상단이 혼자 걸어왔습니다. 부채도 없이 수화도 없이. 이런 짓을 한 건 우리 상단이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박 도련님은 정면으로 오시는 분이지 밤에 좌판이나 부수는 분은 아니실 테니까요. 박상단이 살짝 당황했어요. 예상 밖의 말이었거든요. 그건 칭찬이오? 사실입니다. 그래. 박상단이 자세를 고쳐 서면서 말합니다. 하여간 이 장터에서 어떤 수를 쓰든 결국 박씨 상단을 넘을 수는 없소. 그건 분명히 해두겠소. 단이가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정면을 봅니다. 넘을 생각은 없습니다. 뭐? 산을 넘으려면 산을 깎아야 하지요. 저는 산을 깎을 생각이 없습니다. 산 옆에 제 길을 내겠습니다. 산을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산 옆에 제 길을 내겠습니다. 단이의 네 번째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이오. 박상단이 돌아섭니다. 내일 장에서 보겠소. 저녁 노을이 박상단의 등 뒤로 붉게 퍼집니다. 단이가 그 뒷모습을 봐요. 이번에는 적이 아닌 뭔가 다른 시선으로. 드디어 한 달째 장날이 왔습니다. 큰 장이에요. 평소의 3배로 사람이 몰려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상인과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장터 서쪽을 보세요. 기억나시지요? 아무도 안 가던 무덤터. 그곳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단이의 좌판을 중심으로 여러 좌판이 들어서 있고 활기가 넘쳐요. 단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은실이 옆에서 포목 좌판을 운영하고 있고 최노파가 호객을 돕고 있어요. 단이가 좌판 앞에 새 팻말을 세웁니다. 과부의 장터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과부의 장터라. 이름값 타는구만. 나도 여기 같이 쓴 건데 과부와 은실의 장터로 해야 하는 거 아냐? 이름이 길면 기억에 안 남아요. 맞는 말이라 더 짜증나네. 곽새가 졸개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빗독촉이 아닙니다. 바구니 가득 콩을 들고 왔어요. 여기 콩 5대 두부 만들어. 오늘 내가 첫 번째 단골이야. 줄 안 서도 되지? 줄은 서셔야 합니다. 아니, 콩까지 가져왔는데. 형님, 줄 서요. 빨리요. 알았어. 선다. 서. 최노파가 킬킬 웃어요. 작은 웃음이 장터에 번집니다. 장이 무르익을 무렵입니다. 박상단이 장터 중앙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다릅니다. 상단의 수아들 없이 혼자입니다. 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어요.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박상단이 단이의 좌판 앞으로 걸어와요. 두 사람이 마주섭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홍단이. 예. 한 달 전 이 장터에 과부 하나가 좌판을 깔았소. 무덤, 털어불리던 자리에. 나는 그때 생각했소. 보름이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장터가 숨을 죽여요. 틀렸소. 박상단이 두루마리를 내밀어요. 이 두루마리는 박씨 상단의 공식 상거래 자리인가서요. 서쪽 구역 좌판 3칸분. 정식 자리세로, 정식 상인으로 이 장터에 서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박씨 상단이 자리를 내준다는 건 이 장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와요. 세상에, 박도련이 저걸. 세상에. 박도련이 저걸?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소. 이건 실력에 대한 대가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당신 두부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도 있소. 두부가 아까우시다고요? 이 장터에서 사라지면 먹을 데가 없잖소. 순전히 입맛 때문이오. 단이가 작게 웃어요. 박상단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따뜻한 공기가 흘러요. 최노파가 그걸 놓칠 리가 없지요. 저것 봐. 저 두 사람 분위기. 이거 소문 될 거요. 큰 소문. 어르신, 들려요. 들으라고 한 말이요. 박상단이 한 발 더 다가서면서 물어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당신은 나를 이기고 싶었소? 아니면 인정받고 싶었소? 단이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비굴하지 않게, 빚에 짓눌리지 않게, 제 힘으로. 이기고 지는 건 살아남은 다음의 일이지요. 이기고 지는 건 살아남은 다음의 일이다. 단이의 5번째이자 마지막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박상단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소.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으시오. 오래오래.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장에는 박씨 상단에서 두부를 좀 납품받고 싶소. 가격은 정당하게 치르겠소. 납품이요? 맛이 좋으면 사는 것이 장사 아니겠소? 박상단이 뒤돌아서면서 작게 한마디 해요. 자주 보게 되겠군. 박상단이 사라집니다. 단이가 그 뒷모습을 보며 두루마리를 꼭 쥐어요. 은실이가 단이 옆에 다가와 앉습니다. 둘이 나란히 좌판을 보고 앉아 있어요. 있잖아. 네, 처음에 너한테 질투했어.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 은실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저번에 한 말,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 그거 이후로 장사 방법을 바꿨거든. 어떻게요? 포목을 팔 때 이 옷감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색이 당신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오라고 하니까 진짜 달라졌어. 매출이 2배가 됐다고. 잘 됐네요. 우리 같이 하자. 같이요? 너는 두부, 나는 포목, 그리고 이 장터에 여자 장사꾼이 또 있잖아. 나물 파는 복순이, 젓갈 담그는 영희 언니. 우리가 뭉치면 장터 서쪽 전체를 여자들의 거리로 만들 수 있어. 여자들의 거리. 어때? 과부가 장터를 뒤집었으면 이젠 우리가 같이 뒤집자. 단이가 은실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요. 뒤집읍시다. 은실이 환하게 웃어요. 단이도 웃습니다. 그때 최노파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끼어들어요. 나도 끼워줘. 나도 여자여. 어르신은 남자잖아요. 마음이 여자면 되는 거 아닌가? 나 소문 퍼뜨리기는 1등이라고. 어르신은 영원한 홍보 담당입니다. 홍보 담당. 좋지.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좋아. 장이 파할 무렵이에요. 단이가 곽새를 찾아갑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어요. 곽새 어르신. 왜? 단이가 보자기를 펼칩니다. 안에 은자 5냥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빚입니다. 은자 5냥. 한 푼도 빠짐없이. 곽새가 은자를 봅니다. 멍하니. 졸개들도 멍하니. 이게 벌써? 한 달이라 하셨지요. 정확히 한 달입니다. 야, 이거 진짜야? 진짜입니다. 남편이 진 빚, 제가 갚았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새가 은자를 쥐고 가만히 있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또 열고 다물고 결국 야, 이거 가져가. 빚 없다. 네? 빚 탕감이야. 탕감. 대신 두부는 평생 공짜로 줘. 그러면 됐어. 형님, 울지 마. 남자가. 형님이 먼저 울었잖아요. 곽새가 대충 얼굴을 손등으로 닦고 뒤돌아섭니다. 걸어가면서 졸개에게 중얼거려요. 대단한 여자야. 진짜. 단이가 은자 5냥을 다시 보자기에 쌉니다. 이 돈은 이제 빚이 아니라 자본이 되었습니다. 15냥 중 5냥이 사라졌다. 아니, 5냥이 돌아왔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오늘만큼은 숨을 쉴 수 있다. 장이 끝났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고 남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가요. 붉은 노을이 장터 전체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수묵화 같은 풍경이에요. 장터 한복판. 단이가 서 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처음 섰을 때와 같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지요. 왼쪽에서 최노파가 손을 흔들어요. 오른쪽에서 은실이가 포목을 접으며 웃습니다. 저 멀리 곽새가 졸개들과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고 손을 들어요. 박시상단 2층에서는 박상단이 난간에 기대어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부채로 얼굴 반을 가렸지만 웃고 있다는 걸 단이는 알아요. 바람이 붑니다. 단이의 치마가 가볍게 날려요. 단이가 장터를 한 바퀴 둘러봅니다. 천천히. 한 달 전에는 빚밖에 없었다. 오늘은 좌판이 있고 단골이 있고 동료가 있고 내일 만들 두부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생길 거다. 단이가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 미소가 노을빛에 물듭니다. 내일도 장날이구나. 오늘도 달그림자 사랑방이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